첫 순서 마켓세븐으로 시장에 대한 갈증을 조금 풀어보겠습니다. 함께할 분 소개해드릴게요.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압구정 본부점의 이경준 차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폐배터리 관련된 주제를 하고 가셨는데 먼저 저희가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성일 하이텍을 비상장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는데 차장님이 왔다 가신 이후로 정말 많이 문의를 해주셨어요. 비상장을 매매하고 싶지만 이제 여의치 않은 게 개인 투자자분들이니까 성일 하이텍에 혹시 뭐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장된 회사라든지 좀 연관성이 있는 회사는 없을까요? 라고 오면 꼭 좀 물어봐 달라고 많이들 얘기하셨거든요. 뭐 기본적으로 사실은 우리가 투자하려면 시가총액이 큰 회사보다는 관여가 있더라도 작은 회사들이 좋은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투자했던 회사들 중에서 삼성물산이라는 큰 회사죠. 시가총액이 약 지분 8% 정도를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벤처 캐피탈이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사모펀드라고 하는 전문 투자 기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투자자들, 시청자 여러분께서 사셨을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IPO 됨과 동시에 그런 것들이 현재로서는 좀 안타깝지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상장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건가요? 현재로서는 지금 이제 최종 단계에 왔기 때문에 개인들이 사실 사시려고 하더라도 물량이 많지 않은 상황이어서 장외 주식 사시기도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기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의 마켓세븐 주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주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열렬히 사랑하기도 하고 또 한 번 당하면 된통 당하는 게 바로 이 제약바이오 섹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로 시작을 해서 전체적인 이제 제약바이오 얘기를 좀 들어볼까 하는데 화이자와 머크가 경구용 치료제 후보 물질에 대해서 새 임상 계획을 내놨다 뭐 이런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좀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차장님? 이제 가장 쉽게 저희 신종플루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독감이라고 하는 신종플루가 나왔을 때 백신이 나왔었고 치료제도 있었었는데 중요한 것은 결국에 치료제를 어떻게 가냐. 병원에 가서 시스템이 마비될 정도로 많은 분들이 가게 되면 의미가 없는 거죠. 결국은 경구용 치료제가 갖는 의미는 집에서 진단받고 복용했을 때 나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백신을 통해서 보통 50에서 60% 정도를 일반적으로 이제 감염을 막게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약을 치료를 하는 경구용 치료제 통해서 먹으면서 경제생활과 의료 시스템에 영향을 주지 않은 형태로 갈 수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현재 백신이 뭐 모더나나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같은 많은 곳에서 이미 개발이 됐고 보급이 많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델타 바이러스 같은 변이에는 조금 취약한 부분들이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백신을 맞은 분들은 가볍게 좀 지나가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 시스템에 이런 쪽에 계속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구용 치료제가 중요하고 현재 미국 머크사에 대해서 미국이 약 1.3조 정도 원화로 기준했을 때 선구매를 예약을 했고 국내 같은 정부에서도 올해와 내년에서 약 3.8만 명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시장에서는 테마가 될 때 정부가 예산을 편성한다 아닌다가 가지고서 많이 움직인 경우가 있어서 그런 관점에서 경구용 치료제가 현재 시점에서는 아주 중요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치료제가 나온다면 게임 체인저가 되겠죠라고 얘기하는 시청자분도 계시네요. 이 화이자와 머크가 임상에 성공을 하게 되면 그럼 올해 안으로 긴급 사용 승인이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독감처럼 이제 코로나19 생활을 해야 하는 위드 코로나 상황이라면은 경구용 치료제는 정말 반드시 꼭 필요한 부분인 거네요. 굉장히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드 코로나로 이제 진행이 되면서 백신보다는 치료제 쪽으로 이제 관심이 상당히 또 커지고 있는데 그러면은 뭐 치료제라든지 경구용 치료제라든지 국내 관련 기업들이 좀 어떻게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경구용 치료제는 쉬운 기술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먹어서 해소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는 해외에 있는 업체들이 사실은 더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요. 현재 이제 해외에 있는 3개 회사 정도가 3상을 진행 중으로 알고 있고
그게 나오는 중에 바로 이제 긴급 사용 허가를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머크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로슈 같은 회사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네. 지금 델타 변이 확진자 수가 줄지고 있지가 않아요. 1,500명에서 우리나라도 2,000명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추석까지가 사실은 좀 어려운 구간이고 추석이 지나면 저 같은 40대들도 백신을 다 이제 맞게 되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추석 이후에는 코로나,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치료제를 개발했지만 이상에서 유의미한 결과, 그러니까 바이오 신약들은 유의미, 통계적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데이터 값이 나와야 되는데 부강약품, 죄송합니다. 대웅제약이나 이제 종근당 같은 신풍제약 같은 회사들은 조금 부족해서 다시 넘어가 삼상을 진행주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현재 이제 부강약품이 아마 10월 아닐 것 같긴 한데 이상 결과가 기대되고 있고 소형 회사긴 합니다만 뉴질랩 하마라는 회사도 전에 이제 나파모스타트라는 물질을 가지고 이상을 좀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이슈가 된 것들은 이제 한국 BNC라는 회사가 있는데 맞아요. 네, 네. 많이 올랐죠. 이제 네. 대만의 골든바이오테크라는 회사가 개발 중이고 이상 진행 중인 관련된 약을 국내, 그다음에 아시아, 그다음에 일부 유럽까지 다 독점 판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부각이 되었었고요. 또 전일 같은 경우에는 HK 이노엔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제 네. 머크의 일반 제네릭 의약품들을 유통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미국 정부가 1.3조 구매한 것이 머크의 약품이거든요. 그러니 그 약품을 유통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전일 한번 거래가 터지면서 움직였었던 그런 관점으로 해서 관련주들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한국 BNC 주가 많이 올랐고 어제는 또 국전약품이라는 종목도 네. 좀 눈에 띄게 오르긴 하더라고요. 이것도 좀 뭐 관련주로 묶이나 봐요. 새로운 네. 것들을 계속 찾아내는 거죠. 근데 아쉽지만 신규로 그러니까 새로 임상 단계가 네. 3상이 넘어가야 의미가 있는데 이상 단계 이전이거나 유통하는 정도의 역할로 좀 주변주들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금 말씀드린 2개, 3개 정도 종목들, 뭐 신약 개발에서는 아직 결과값이 안 나온 애들, 네. 그다음에 종목들, 그다음에 유통 관련주들, 그다음에 이제 또 판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 요 3가지 정도로 압축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대표적인 종목들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9월 들어서 이제 증권사의 9월 시장에 대한 전망 보고서를 좀 많이 봤는데 뭐 반도체도 9월에 비중 확대 대표적인 업종으로 많이 네, 꼽고 네. 있고 자동차도 들어가는데 제약 바이오주들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네, 네, 네. 시장에서 제약 바이오주들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네, 네, 그 네. 이유가 뭘까요? 반도체에 대해서 사실 이틀 전에 네. 해외 3사가 과하다라는 의견을 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락이 과하고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디램의 가격 하락이나 수요 단에서의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제가 느낀 뉘앙스는 이 정도면 됐다. 그러니까 네. 지금 정도 가격이면 괜찮다라는 느낌이지 사서 채워라라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개인적인 차이입니다만 네. 그리고 저희가 다른 섹터를 보시더라도 2차 전지 섹터도 LG화학이랑 GM이랑 이제 리콜 사태가 있었죠. 그리고 이틀 전에 중국에서 이제 월간 단위 자동차 판매량이 또 있었고 또 국내에서 그러니까 아시아권에서 코로나에 이제 취약하다 보니까 제조 공장들이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무라타가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었지만 정상적인 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뭐 경기 민감주도 안 되고 IT도 안 되고 2차 전지도 안 되면 결국엔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제한적이고 지수도 코스닥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하락한 부분은 약 75%를 되돌렸죠. 그러니까 정고점을 넘어서 V자로 강하게 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지수도 불안한 상황일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외 경기나 이런 거에서 민감하지 않은 제약 바이오가 당연히 이제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고 네. 최근 모든 키워드는 다 델타 확진자, 변이 확진자죠. 그래서 결국은 그거의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경구용 치료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약 바이오 섹터에 들어가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그 관련된 것들이 아주 강하게 좀 관심을 받고 시세가 강하게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의 이런 특수한 환경 외에 뭐 과거의 패턴으로 봤었을 때 뭐 암학회라든지 네, 이런 네, 네. 일정들이 있어서 요 시기에 요맘때쯤이면 제약 바이오주들을 한번 봐줘야 한다 뭐 이런 것도 혹시 있을까요, 차장님? 학회라는 게 사실 주요 암학회 같은 네. 것들이 이제 상반기에 많이 있고요. 네. 하반기에 이제 뭐 당뇨병 관련된 학회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시장이라는 게 항상 트렌드에 네. 맞춰가다 보니까
언제 주가가 이제 많이 밑에 있을 경우에는 그런 학회들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올라가는데 현재로서는 지금 각광받고 있는 코로나 관련된 관련주들은 네. 학회라는 조금 관련이 멀죠. 보통 암이라든지 신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학회랑 관련이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그 학회 일정보다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늘어나느냐.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도 미국 기준에서 18만 명이 다시 넘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네. 주초에 사실 피크 아웃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아직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추세를 보시고서 말씀드린 코로나 관련주 위주로 좀 단기 매매는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시장의 트렌드는 그렇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어제 이제 코스닥 시작을 보니까 외국인들이 매수한 상위 종목에 상당히 제약바이오주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보도록 할게요. 2위가 HLB 생명과학이었고요. HLB 셀트리온 헬스케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HLB 제약이 전일 외국인이 코스닥에서 제일 많이 매수한 상위 종목 6위였고요. ST팜과 박셀바이오가 있었습니다. 어제 외국인이 코스닥에서 800억 원을 순매도했는데 매수한 종목을 보면은 제약바이오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제약바이오주들의 특징이 어때요, 그러면?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거래량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바이오 주식 제가 HK 이노엔엠 회사도 언급드렸던 것처럼 거래가 움직였다는 거래라는 건 시장의 관심입니다. 특히나 네. 이제 바닥권에서 거래가 터지게 되면 뭐 반대로 많이 올랐는데 거래가 터지게 되면 또 오히려 고점 시그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섹터에서 거래가 되는지 찾으셔야 되는데 시청자분들이 사실은 그거를 일일이 다 찾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서 네. 이렇게 방송에서나 이런 주변에 추천하는 전문가들이 추천해 주실 때 좀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것은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섹터를 강하게 자동차 섹터도 사실 또 제조 그 아시아 공장에서 부품 조달이 안 되면 생산이 어려워지거든요. 결국은 코로나 부분이 모든 거에 가장 중심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고용 지표도 오늘 저녁에 발표가 될 거지만 결국 코로나로 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잘 나왔냐 아니냐를 가지고서 또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이 연결이 될 거고 결국엔 코로나가 코로나식 바이오는 결국에는 우리나라에서 아까 말씀드린 뭐 HLB라든지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지만 거래량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연관을 지어가지고 키워드를 보시면 조금 더 편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최근에 뭐 마이크로 디지털이라는 네, 종목도 네. 많이 좀 시장에서 이슈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좋은 회사고요. 그러니까 네. 왜 각광을 받았냐라면 이제 이 회사는 바이오시밀러에 들어가는 소모품이라고 보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죠. 특히나 백신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CMO 시설 이제 뭐 대표적인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겠죠. 그걸 통해서 생산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들어가는 소위 말하면 교체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회용 뭐 배치백, 일회용 이제 배양 시스템에 들어가는 것들을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얼마 전에 증설 관련된 얘기도 있었고 네. 또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라고 하는 삼성이나 셀트론 말고 한 3위권 정도 되는 회사와도 계약을 맺었죠. 그러다 보니까 향후에 죄송합니다. 러시아 관련된 백신을 생산할 때 얘네들의 이제 이런 시스템이나 소모품이 들어가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져서 주가가 굉장히 세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네. 뭐 현재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테마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한 더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높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증권사에서 리포트 제목에 바이오 대표 소부장이라고 표현을 했군요. 네네네. 계속 이제 소모되는 부분이 아주 있기 쉽게 때문에. 이해하시기에 소모품 소부장이라고 딱 보시면 네. 국산화시키는 국산화시키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먹는 코로나 치료제 그러니까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로 시작을 해서 제약바이오주 전체적인 얘기를 듣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시장의 제약바이오 트렌드가 이렇다. 네, 우리가 네, 이제 네. 정리를 하는 시간이었고 하반기를 보고 이제 제약바이오를 포트에 하나 정도 담는다면 사장님께서는 좀 어떤 종목을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뭐 네. 지금 시간 사실은 거의 코로나 관련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바이오들은 사실은 신약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도 결국 백신이 많이 증가되고 경구용 치료제가 나오면 잡히겠죠. 네. 하반기엔 잡힐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결국 다른 바이오 종목 중에서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기대하고 있는 종목은 많이 올랐지만 앞타바이오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이 회사는 이제 녹스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결국 암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자극시키고 더 키우는 물질이 있겠죠. 그게 녹스라는 물질인데 그거를 이제 저해할 수 있는 이제 그거를 이제 막아줄 수 있는 줄여줄 수 있는 쉽게 얘기해서 우리 식사를 못 하게 되면 그
살이 빠질 수밖에 없죠. 암세포도 결국은 커가 나가야 되는데 그걸 막아줄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그 얘기는 뭐냐? 어떤 암에 갖다 내더라도 그런 것은 플랫폼 기술이라는 거죠. 뭐 A암이 있고 B암이 있다라고 했을 때 A암에도 쓸 수 있고 B암에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이 쉽게 알테오젠이나 레고체인 바이오 같은 어떤 플랫폼을 보유하고 계속 새로운 이제 영역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 회사와 유사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당뇨병성 신증 치료제인데 시장 규모가 16조예요. 보통 예전에 셀트리온, 렘시마가 10조 영역이다, 허세틴도 11조다라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블록버스터고요. 10조 이상이면 굉장히 큰 그러니까 시장 세그먼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서 퍼스트 인 클래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진행 중인 약이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상이 이제 끝났고요. 거기에 탑라인이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뭐 몇 가 한 4개 정도 지표가 있는데 그 결과값이 10월에서 11월 정도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데이터 값이 아주 잘 나온다라고 하면 중요한 부분은 그 나머지 플랫폼에 대해서도 다 먹히겠구나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나시 치료제나 황반변성 치료제도 진행 중이긴 한데 결국엔 데이터 값이 아주 잘 나온다라고 하면 현재 시가총액 6,500억인데 개인적으로는 뭐 이런 말씀 죄송하긴 하면 2배 이상 충분히 가치가 있다. 3배에도 가도 충분히 이제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많이 올랐지만 추천을 드렸고요. 또 하나 더 플랫폼 기술이 녹수 쪽 관련된 거 말고 앞타 DC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해를 아주 쉽게 얘기하자라면 암을 찾아가서 그것을 타겟으로 해서 암을 이제 사멸시키는 형태, 이제 보디적으로 보면 표적 항암제랑 유사한데 항체보다도 조금 더 장점이 많은 앞타마 복합체를 가지고서 그런 비슷한 류의 어떤 기술을 수연한 거죠. 그래서 그 관련된 기술로 된 라인업 파이프라인도 있기 때문에 함께 좀 중장기적으로 좀 보시면 현재로서는 하반기에 있는 주요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제약회사들 중에서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이제 데이터가 나오게 된다면 기업 가치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 그렇죠. 있다라고 표현을 해주신 거네요. 그러면 이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저희가 좀 기대감을 그렇죠. 가지고 보면 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플랫폼 기술에 기반을 둔 바이오 기업이다라고 서두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신라젠 쇼크 이후로 이 한 신약에만 국한이 된 제약 바이오 회사들보다는 이렇게 플랫폼 기술 쪽으로 많이 주목을 받고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의 약을 해서 실패를 하게 되면 대안이 없는데 이제 이렇게 플랫폼이 있다라 그러면 계속 파생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성을 가지고 그리고 아직은 결과값이 안 나왔기 때문에 뭐 조금 더 결과 나오기 전까지는 편하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무상증자 효과로 좀 오른 부분도 있나요, 사장님? 무상증자 효과도 뭐 무시 못하죠. 당연히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한 번에 다 사시기보다는 저도 지금은 조금 부담스럽지만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탑라인 발표가 되면 기업 가치가 완전히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분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반기에 좀 포트에 하나 정도 담아가면 좋을 만한 제약바이오죠. 오늘 앞타바이오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매일 많이 공부를 해서 앞으로도 좋은 내용들 좀 많이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켓세븐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압구정 본부점의 이경준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